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어제 오늘을 기다리는 분이 또 오셨습니다. 한국의 과학을 그냥 혼자 책임지고 있는 과학 교육의 여전사. 예,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모시고 오늘은 코끼리에 대해서 한번. 코끼리의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코끼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니까. 도대체 코끼리 우리 대충 아는데 뭘 더 배울 게 있다는 거지? 코끼리 뭘 아세요? 코끼리 코가 길다. 코가 손이다. 코끼리 코가 손이래. 그거 알죠? 네, 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코끼리 오늘 배우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끼리 코가 손입니까? 코끼리의 코는 코가 손이래. 코끼리 코는 정말 손일까요? 손처럼 쓰니까 손 아닐까요? 모르겠네. 코끼리가 굉장히 이제 재주가 많잖아요. 코로 다양한 걸 뭐 물건을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뭘 집어 올리거나, 또 막 물 빨아 올려가지고 막 뿌리고 그런 그렇습니다. 장면들 저희 많이 보죠. 굉장히 손처럼 마치 사람으로 치면 손처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진짜 손일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끼리에 관한 다양한 지식들을 공부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좋아하시는 동물이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 그렇죠. 그 착해 보여요. 네. 코끼리는. 사실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운 최강의 어떤 동물 중에 하나를 꼽히는 게 몸이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사실 위압감이 되게 크잖아요. 가까이에 온다 치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멀리서 보면 굉장히 유순해 보이고 굉장히 선한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근데 아닌가요? 약간 본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서로, 그러니까 코끼리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보이는 것들도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하고 사람하고도 좀 친밀해진 경우에는 굉장히 또 온순한 모습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끼면 바로 이제 돌변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굉장히 또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덩치가 크니까 무섭긴 무섭지. 기본적으로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듣고 보니까 코끼리가 어떤 작은 생명체를 자기 약간의 도전도 아니고 뭔가 가는데 걸리적거렸다고 이제 죽이는 장면이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밟아 죽여요? 밟아서? 아니 계속 어디 거의 그런 식으로. 잔인해. 저는 사실 준비하면서 코끼리 아저씨는 정말 코가 손인가 이런 제목을 마음대로 정해봤는데 진짜 전혀였어요. 코끼리 아저씨 코가 그 손이 아니면 뭐 발이라는 건가. 동요 가사들이 굉장히 비유가 찰떡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문구인 것 같아서 여기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귀여운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코를 손처럼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코끼리의 특징들을 생각해보면 코가 길고 그러니까 상아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이빨이죠. 동물이니까 이빨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큰 귀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코끼리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거 가시가 돋친 선인장인데 아무렇지 않게 지금 코로 집어가지고 먹으려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죠. 선생님 오늘 설마 코끼리 코는 손이 아니고 코예요? 이건 아니겠죠 오늘 결론이? 그것 좀 허무할 것 같은데. 그럼 가야 되나? 농담입니다. 들어보세요. 코끼리 코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연구되는 분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생물학에선 당연히 관심이 있을 텐데 공학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잘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멀리서 볼 땐 이 정도지만 가까이 보면 코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코가 저희처럼 숨 쉬는 목적이라면 되게 비효율적인 코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길어서.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소가 폐에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들죠. 근데 잘 보면 놀라운 사실은 코끼리 코는 코끼리 윈 입술하고 융합되어 있습니다. 입술이요? 네. 그래서 코끼리 입을 잘 보면요. 아래 입술은 있는데 윗입술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코가 윗입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의 역할을 하는 놀랍죠? 거예요? 그럼 놀랐어요. 그래서 합쳐져 있어서 이제 윗입술 겸 이제 길게 뻗은 건 코가 되고 이제 이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몸통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코끼리코는 입술이었어. 맞아요. 입술이기도 하죠. 예. 그다음에 상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예. 상아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뭐 엄니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엄니라는 명칭 때문에 보통 이것은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빨 중에 어느 부분이 좀 변형이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추정들을 하게 되는데 송곳니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쵸. 보통 송곳니 예. 많이 추정을 하시고 뭐 어금니, 엄니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놀랍게도 앞니라고 합니다. 네. 앞니가 변형된 사실이라고. 이렇게? 네. 와.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제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 소소하게는 이제 모르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선생님, 같다고 아까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이것만 네. 들어도 모르는 선인장을 거. 딱 잡으면 숨은 어떻게 쉬어요? 진짜 그 예리한 질문인데? 어... 먹다가 죽을 것 같은데 숨 막혀서? 저희도 밥을 먹을 때 네. 아니면 냄새를 맡을 때 이제 코랑 입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도 숨을 쉬죠. 입으로도. 코끼리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 무식한 질문. 그러네. 좋습니다. 코끼리는 이제 분류학적으로 이제 장비과에 장비목에 속합니다. 장비는 이제 장비요? 코가 길다는 길장의 뜻이죠. 코비구나. 그래서 네. 원래 장비목에 속하는 동물이 꽤 많았는데 종이 네. 되게 많았는데 주로 이제 신생대에 지질학적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생대 시기에 거의 지구 전역에 많이 골고루 살았다고 해요. 근데 딱 지금 생각하는 코끼리의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다양한 모습들의 이제 지금 우리는 코끼리의 모습만 보지만 좀 변형된 모습들의 다양한 코가 긴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차례차례 다 멸종이 되고 지금 살아남은 거는 이제 딱 두 가지 뭐 세 종의 코끼리만 살아남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옛날 코끼리는 아니죠. 코끼리의 조상들이나 친척들일 텐데 잘 보면 코가 더 짧은 애들도 있고 이 이빨이 이렇게 길지 않고 짧은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빨이 나와 있는 방향이 지금 코끼리들은 약간 길어지면 앞으로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뭐 바닥을 향하거나 이제 아래쪽을 아예 이렇게 향하거나 위로 더 솟구쳐 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아와 그다음에 코에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귀가 굉장히 크잖아요. 코끼리가. 귀를 펄럭펄럭거리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더우니까 그렇죠? 부채질하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체온을 낮추는 역할. 그 역할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펄럭펄럭거리는데, 근데 이제 과거 조상들 혹은 친척들 보면은 귀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가 지금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생김새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되죠. 이게 펄럭펄럭하면 그게 나한테 바람이 안 올 것 같은데 귀가 펄럭펄럭하면 옆 사람만 시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니까 제가 최근에 어디 산에 갔다 왔는데 네. 벌레들이 정말 짜증나게 막 여기서 윙 하고 막 네. 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귀가 길면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쫓아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런 역할도 벌레도 그쵸. 쫓아내고 그래서 코끼리가 이제 귀를 펄럭거리거나 이제 몸을 움직일 때 보면 몸에서 이제 작은 생명체들이 많이 우수수 떨어진다 그래요. 뭐 기생충도 있을 거고 뭐 곤충도 있을 거고 뭐 미생물도 있을 텐데 그거를 먹기 위해서 또 주변을 항상 배회하는 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생관계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상들 중에 많은 수들이 멸종이 되고 지금 딱 요 세 종만 살아남아 있는데요. 아프리카 코끼리 2종, 그 다음에 아시아 코끼리 1종. 예. 요 녀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는 맘모스고 네, 맘모스는 맞습니다. 멸종했고. 맘모스 멸종했고 맘모스랑 코끼리의 공통 조상이 되는 이 곰포테리움이라는 조금 더 귀엽게 생긴 친구가 네. 있는데 뻗어나온 걸 보면은 신기한 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코끼리들이 더 사이가 가까울 것 같지만 매머드랑 아시아 코끼리가 훨씬 더 가까웠고요. 예. DNA 분석을 해보니까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아프리카 코끼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이제 찾았대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얘네 둘이 그렇게 가깝진 않다. 네. 생긴 거 거의 비슷한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모습은 같지만 유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도 최근에 밝혀졌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크기를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어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 코끼리가 제일 크고요. 지금 남아있는 녀석 중에. 근데 아프리카 코끼리 중에 아프리카 사바나 코끼리가 있고 아프리카 숲 코끼리가 있는데 얘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저 밑에 있는 사진 속에 있는 애기 코끼리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옆에 코가 엄청 큰 게 있네요. 이 친구 아래에 있는 애가 이제 아시아 코끼리인데요. 예. 아시아 코끼리랑 아프리카 코끼리를 비교해 보면 지금 차이점이 좀 보이죠. 귀의 크기가 확실히 귀의 크기가 다르네요. 다르죠.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귀가 훨씬 크고 그래서 귀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어깨까지 덮을 내려와 있는 정도로 거고. 네, 내려와 있는 걸 특징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코끼리는 좀 귀가 앙증맞은 편이죠. 근데 재밌는 건 결국은 다른 종이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거리도 좀 있다고 했고. 예. 그럼 저희가 알고 있던 이제 예전 종의 정의를 보면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 간에는 사실 교배가 예. 불가능하죠. 예. 뭐 지금은 정의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프리카 코끼리랑 아시아 코끼리는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네. 결국 교배에서 새끼를 낳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 왔어요. 예. 그래서 동물원에서 이제 두 종의 코끼리를 키울 때도 보통 그냥 같이 합사를 시키는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네, 어차피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키웠었는데 옛날에 예.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 딱 한 번 새끼가 태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끼의 사진을 지금 여기 가져온 게 이건데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만남. 네. 아프리카 코끼리와 아시아 코끼리의 만남. 뭔가 좀 많은 걸 담은 것 같은데. 네. 죽었나요? 네. 금방 죽었나요? 어떻게 하셨죠? 금방 죽었을 것 같아. 보통 저런 애들은 오래 못 살더라고. 흑백 사진만 남아 있는 게 왠지 마음이 짠하죠. 그렇죠? 태어난 지 한 열흘 만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장염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장염으로? 네. 그래서 아마 소화기관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추측으로는 이제 면역계에도 약간 이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보고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가능하긴 하군요.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저희 아마 두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창 시절을 배울 때 생물학적 종의 정의는 둘이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맞아. 그러면 안 그러면은 된다. 부모가 서로 다른 종인 것으로 정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석 결과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예시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런 걸 배웠다고요? 그렇죠. 그런 거 배웠었는데, 그럼요. 근데 그럼 도대체 이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그러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거죠. 보통 그런 걸 생식적 격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즉 두 종 간에 A종이 있고 B종이 있는데 두 종 간에 이제 더 이상 교배가 불가능할 정도로 즉 생식적으로 격리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두 종이 분화가 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럼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둘이 분화되지 않았던 시점이 있어요. 한 종이었던 있었겠죠. 시기가 있겠죠. 네. 그럼 그 한 종이 두 종으로 분화가 됐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뿅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거쳐서 차츰차츰 이렇게 분화가 일어났을 텐데 지금 시점에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A와 B 사이에는 아직 격리가 일어나는 중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A와 C 사이에는 이미 격리가 단단하게 일어난 경우일 수도 있고 즉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격리가 아직 미처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교배가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네.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만 생기면 가능하다. 그런 그래서 거지. 어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이 중에 또 네. 변이가 또 많이 누적되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배가 가능한 것도 같습니다. 아프리카랑 아시아랑 다른 종이었구나. 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코의 용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 진짜 텐데요. 보고 나오나요? 예. 코로 이제 코끼리가 뭘 하느냐 이제 우리가 아까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입술. 알고 보니 입술이었죠. 네, 입술이란 얘기는 우리가 입술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입술은 뽀뽀할 때 그렇죠. 물론 이제 네, 접촉에도 사용이 되지만 혼자만의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발성을 할 때,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제 입술을 사용하게 되죠. 그럼 코로 소리를 내요? 생각해 보세요. 입술이니까요. 아. 코끼리가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이런 거. 소리를 낼 것 소리는 같죠. 내잖아요. 되게 놀라운 게 2012년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에버랜드, 네. 말해도 되죠? 에버랜드에 살고 있는 코끼리가 국제 학술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의 이름이 코식입니다. 코식이. 코식이. 네, 수컷 코끼리라서 코식인데요. 코식이? 코식이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냥 코끼리의 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합니다.
비슷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그래서 한번 네. 보실까요? 영상을 가져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 그래서 기사도 나왔었어요, 당시.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 외로워서 한국말 배웠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함께 지내시던 제목 사육사분이신데 외로워서 한국말 배웠다. 실제 이제 논문이 나왔고요. 네. 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었던가? 한번 다른 걸로 들어볼까요? 오 안녕 한 것 같아. 안녕 그게 코끼리가 하는 얘기야?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조그맣게 나오는 안녕은 사육사분이 사람이 하시는 하는 거고 거고. 네. 두 번째 나오는 좀 큰 소리가 코시기가 하는 겁니다. 뒤에 따라한 게 코끼리가 한 거예요? 네, 이것도 해볼까요? 누워. 누워. 이건 진짜 똑같은데? 좋아. 안녕, 네. 누워, 좋아. 그죠? 네. 우와. 생각보다 발음이 꽤 정확하네요. 또렷하죠. 정확하네요. 또렷하죠. 앵무새보다 더 정확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보고가 되고 나니까 이제 연구를 하러 온 거예요. 독일에서 연구자들이. 네. 그래서 유럽의 연구자들이 와서 실제 이제 에버랜드에 와서 이제 코시기에게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코시기는 이제 실험군이라면 대조를 할 수 있게 유럽 동물원에 있는 다른 코끼리나 야생 예. 코끼리와도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주파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네. 코시기가 말을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사람 중에서도 이제 코시기는 아무래도 그 사육사분과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을 본의 아니게 배운 거죠. 그래서 안녕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사육사가 아니라 다른 일반 남성 비슷한 연령의 일반 남성이 그 말을 했을 때도 코시기가 이제 같이 반응을 할까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주파수가 관찰이 됐고 다만 이제 코시기는 코가 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짧은 울림통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나오는 안녕 이거지만 코시기는 좀 길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저 낮은 음으로 안녕이나 몰라를 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소리를 발음을 하는 게 나타냈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코시기가 저렇게 네.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잘 봤더니 사실 아까 영상이 좀 짧아가지고 그냥은 말을 할 수 없고요. 말하기 전에 항상 코를 이것도 소리 없이 한번 봐볼게요. 또 말하는 거 천천히 본 건데 코를 항상 입에 물고 응? 말을 하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코를 입에 물고 말을 해요? 네. 코를 입에 물고 마치 사람이 말을 할 때 입술로 입 모양을 하잖아요. 뭐 자음과 모음을 할 때 네. 입술을 오므리거나 펴거나 이런 동작을 하듯이 코시기도 코를 입에 물고 자신의 그 발성기관을 조절하면서 소리를 낸다는 거,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관찰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보통 입술과 혀로 네. 소리를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네. 근데 코끼리도 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 네. 근데 입술이 없으니까 네, 네. 입술의 모양을 조절하는 걸 코가 어차피 입술이니.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넣으면 뭐 이게 입술이라는 게 오므리고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네, 네. 입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옆으로 뚫려 있고 그게 될까? 진짜 상상이 안 되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코식입니다. 코식. 네. 코식이랑 이제 사람의 소리를 비교하면서 여기 구조 그림이 있는데 예. 코끝을 혀 쪽에 가까이 갖다 대고 코끝이 혀에. 네. 예. 코를 구부려서 혀 끝에 갖다 대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아래 입으로 이제 조절을 하면서 네. 발음을 만들어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완전 똑같게 정확히는 어려운 게 모음 소리 내기가 생각보다 모음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입술을 되게 오므려서 소리 나잖아요. 네. 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매끄럽진 않지만 그래도 꽤 비슷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와 대단한데. 그리고 여러 번 시행을 해서 평균을 내봤을 때에는 거의 사람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제 그게 이제 이 뭐 그래프 결과들이 결국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야생 코끼리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랑도 비교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뭐 지금 뭐의 분포를 본 거냐면 사람의 발성이 나타나는 부분과 그다음에 코끼리들이 내는 소리들의 분포를 이제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X자 표시들이 야생 코끼리들이 내는 소리고 이제 서로 부르는 소리. 네. 그다음에 요 그 마른 목걸이라고 하죠. 이 회색 마른 목걸이 사람이 내는 소리. 근데 코시기 소리는 이 까만색들인데 사람하고 많이 겹치는 걸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소리를 낼 때, 즉 사람의 발음을 낼 때에는 야생 코끼리들보다는 사람과 훨씬 더 유사하게 소리를 내는구나. 소리를 내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했더라. 신기하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야, 근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코에 생각지 못한 용도는 이제 발성 기관. 말하는데 쓰는 거다. 네, 그거를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믿어지지가 게 꼬시기가 나름 연습을 해서 얻은 습관일 것 같기는 한데 예. 코를 이제 무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입이 이렇게 뭐 평평하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 왼쪽으로 들 수도 있고 뭐 가운데로 네. 들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들 수도 있는데 항상 오른쪽으로 어. 꼬시기는 오른 코잡이 아, 오른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네. 물고 말한다. 네, 네. 엄청 예민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코의 근육 기관이라는 게 매우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소리를 정확하게 내려면 네. 엄청 예민하게 우리가 왜 무슨 피리 같은 거 불 때도 이렇게 부느냐 이렇게 부느냐에 따라 소리가 낮다 안 낮다 하는 건데 엄청 예민한 그래서- 감각 기관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뜻이다? 정확히 안 대표님 같은 생각을 어떻게 하게 연결시키게 되냐면 코끼리 코의 근육이 그렇게까지 미세하게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걸까에 대한 의문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그게 이제 뒤에 연구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역시 좋은 오늘도 질문이었습니까? 네 오늘도 네. 과학꿈나무 훌륭하십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 코의 용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 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그 공학적인 연구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코끼리 의사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연구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최근에 나온 연구인데요. 코끼리들 간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 네. 근데 이 연구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의사소통을 하긴 하는데 네. 코끼리가 친구를 만났어요. 음. 반가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네.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반가워하는 것과 인사를 하고 싶은데 저 친구가 뒤돌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즉 나를 보고 있을 때와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똑똑해야지 똑똑. 얘야. 그쵸? 어. 코끼리가 할까? 똑똑을 할까? 즉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볼 때와 보지 않는 대상에게 인사를 할 때 차이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다른 동물들을 보면 왜 이게 궁금했냐면 다른 동물들을 보면 사실 구분이 잘 없대요. 그냥 소리를 낼 뿐이지 근처에 가서 안녕은 비슷하게 소리 내는 네, 건데. 나왔어 이런 소리를 뭐 뒤통수에 대고도 그냥 하고 그냥 소리가 나면 다시 쳐다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사람처럼 멀리 있는 사람, 뭐 가까이 있는 사람, 뭐 뒤돌아 있는 사람, 뭐 아니면 뭐 그룹을 만날 때 뭐 이런 식으로 용도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인사를 다르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는 거죠. 예. 동물 중에는. 근데 코끼리는 왠지 하는 것 같아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코끼리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종류인데요. ABC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귀를 이용하는 방법, 귀를 활짝 펼치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왔다 갔다 팔락팔락 접거나 아니면 꼬리를 이용해서 좋아 이런 뜻이죠. 그쵸? 이거 반가워. 예. 반가워, 그건 나 좀 봐. 막무공통인 것 같아 이거는. 예. 그다음에 이제 코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거나 아 이것도 좋아. 그쵸? 이것도 좋아. 반가움의 표시. 반가워. 그다음에 이제 꼬리를 이용하는 방법, 꼬리를 치거나 아니면 강아지처럼. 아니면 꼬리를 이제 몸 쪽으로 감거나 아니면 꼬리를 오히려 다 쭉 뻗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른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코끼리가 의외로 서로 이제 촉각으로 인사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코끼리 막 이렇게. 네, 코끼리도 하고 뭐 그게 코로 뽀뽀하는 거 아닐까? 사실상 입술이니까 완전 뽀뽀하는 거네. 코끼리.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뭐 할 말을 마치고 찾겠습니다. 완전 뽀뽀하는 거네. 입술인데. 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거의 뭐 2년 동안 코끼리를 연구를 했고 이제 관찰을 하면서 예. 한 2달 동안 연구한 결과를 모아보니 의사소통할 때도 나타내는 신호를 한 1200개 정도를 분석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1000개 정도는 신체적인 행위, 즉 귀를 펄럭거리거나 꼬리를 들거나 코를 네. 감거나 네. 이런 행위고, 그다음에 한 260개 정도가 이제 발성 신호였다고 합니다. 뭐 소리를 내거나 크릉대거나 뭐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남수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영상입니다. 소리 없이 그냥 영상인데요.
두 코끼리가 만날 겁니다. 네.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고. 맞습니다. 멀리서 어. 사실은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는 건데 소리는 일부러 지금은 굳이 틀지 않았고요. 네. 별로 안 친한가 보다. 대면대면한데 대면대면? 대면대면? 가까이 그렇게 안 와서? 친한 것 같은데. 머리를 만지네요. 머리를. 똥 싸면서 머리 만지는데요. 똥 싸면서 머리를 만져. 아, 이 자식들 진짜. 오줌 싸고 똥 싸고. 왜 저러는 거야? 저거 만나서. 왜 서로 오줌 싸고 똥 싸고 네. 하는 거야? 만나서. 지금 보신 게 되게 복합적인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코끼리의 의사소통인데요. 그래서 코끼리가 무엇이 가능한지를 봤냐면 네. 한 번에 하나의 의사소통 신호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다중 신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연구자들이 찾아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만 할 수도 있지만 악수도 같이 하면서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 만나면 솔직히 막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 야 진짜 반갑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것들을 사람은 하죠. 예. 그런 거 코끼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 영상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 예. 얘네가 소리를 내면서 왔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귀를 펄럭펄럭 댔고 좋아. 가까이 오니까 코로 이제 서로 쓰다듬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배변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좋아서 하는 거야? 네, 반가움에 아. 굉장히 너무 반가울 때 나타나는 다중 신호라는 거죠. 너무 좋은데 왜 똥을 싸냐고. 근데 배변 활동을 왜 하는 거냐면 이제 서로 후각으로 인사를 하는 후각을 서로 공유하면서 네. 반갑긴 한데. 모든 감각. 반갑긴 한데 내 나와버리면 침범하지 말라고 이런 거지. 그래서 시각 정보, 뭐 후각 정보, 청각 정보 그리고 촉각 정보를 동시에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예. 더 섬세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뜻이네요. 합니다. 그런 표현할 뜻이네요.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많고. 그냥 안녕뿐만 아니라 나 오늘 어땠어? 뭐 저땠어?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야, 더 그래요? 나아가서 얘네가 뭐까지 가능하다는 걸 사실 알았냐면 예. 이건 뒤에서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하면 구분을 할 수 있대요, 서로. 그러니까 개체를 단순히 구분해서 이 사람은 안 대표님, 이분은 장 기자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안 대표님 이렇게. 이렇게 장 기자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그걸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건 뭘 보고 알아요? 좋아요. 그거를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굉장히 많은 코끼리가 필요했고 여러 예. 코끼리들이 내는 소리를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소리 단위로 다 끄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코끼리들에게 들려줘요. 그럼 그럼 누가 쳐다보나? 그렇죠. 코끼리들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려줬을 때 유난히 반응을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패턴이 있는지를 봤는데 코끼리가 자기 이름을 인식을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더 반갑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연구 그냥 결과로 안녕 그게 얻어냅니다. 아니고 네.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있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얘네도 그룹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적게는 20마리 많으면 한 40마리 정도까지도 모여 산다고 하는데 그 중에 더 친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뭐 가족이랄지 예. 뭐 부모 자식이랄지 아니면 뭐 정말 친한 친구랄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반갑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이름을 더 불러주고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서로를 식별하는 신호가 있고 정확히 그거를 구분해서 부를 줄 안다는 거죠. 우와 세상에. 코끼리는 이름을 부를 줄 아는구나. 이름을 부를 줄 알면 완전 사람에 가까운 건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코끼리는 자기 누가 죽으면 슬퍼하는 걸까요? 왜 그 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네. 누가 이렇게 죽으면 되게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네. 아니면 뭐 새끼가 빠지면 옆집 아줌마가 와서 같이 도와주고 막 이런 것도 있던데. 그게 걔 이름을 다 아니까 그런 건가? 그냥? 오랫동안 그 무리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20마리에서 30마리 이렇게 모여 살다가 정말로 무리에서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코끼리들은 애도를 갖는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장례식을 치르듯이 죽은 코끼리를 금방 떠나지 않고 주변을 계속 돌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서성이면서 애도의 시간을 갖는 장례식을 것들. 해주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세상에, 묵념도 세상에. 하고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것들이 꽤 자주 발견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코끼리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뭐 원인이야 뭐 다양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가장 큰 위협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뭐 밀렵도 많이 했고 상아 때문에 혹은 뭐 요즘에는 코끼리 고기 때문에도 사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코끼리 고기요? 네. 고기가 맛있어요? 맛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최근 자료 보니까 이제 상아 불법
채취에 관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코끼리 고기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꽤 굉장히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또 나름 몹쓸 짓을 많이 하는군요. 네. 그래서 사람이 참 잔인하게 굴고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상아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방식들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뭐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잔인해요? 방법을 많이 끔찍해요? 쓰더라고요. 그래서 잔인은 근데 아니지. 더 사람한테 하는 거지. 마음이 아픈 건 이제 코끼리들은 그런 것을 좀 지각을 하고 너무 다 알아버리는 것 같은데. 또 슬픔을 공유하고 집단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 똑똑한 동물이군요. 그쵸. 코끼리가. 말을 할 줄 안다니 세상에. 그죠? 신기하죠? 물론 이제 후속 연구에서 보면 자기가 하는 말, 아까 코시기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 따라하는 말에 대한 의미는 사실 잘 모른다고 그렇겠죠. 하고요.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의미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좀 농담 삼아 얘기하면 이계 국어를 하는 게 사육사님한테는 그렇게 한국말 따라하고 코끼리들끼리는 코끼리 언어 사용하고 이렇게 그러네요. 이계 국어를 사용하는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동물 중에 서로 의사소통하는 동물들은 사실 많긴 하지만 네. 보통 가장 영차원적인 수준에서는 단순히 그냥 신호, 야 위험해, 여기 오지 마 이런 신호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뭔가의 어떤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뭔가의 소통으로 넘어가는 거죠. 쌍방향으로. 이제 코끼리는 근데 이거보다도 조금 더 나아간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으로 연구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코끼리는 자기들끼리 말할 때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코끼리 코를 이용한 발성 그걸 쓸까요?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그냥 있는 수준으로도 가능하고 본인들끼리는 그냥 소리 내는 수준으로 대화를 주로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영상으로 봤지만 발성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신체적인 부위를 사용해서 더 이제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뜻인데 코시기처럼 네네. 그럼 훨씬 더 어려운 의사소통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미세한 발성이 가능하다는 거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묘하게 그 근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니까. 예. 근데 코시기가 아직 살아 있거든요. 예. 코시기가 최근에 만 34살이 됐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오래 사나 보죠? 네, 코끼리 수명이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된다고 뭐야. 해요. 그래서 아마 잘 이렇게 돌봄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동물원을 못 가봐서 사실 모르는데 아직도 이제 가끔씩 말을 하는 그 시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직접 찍으신 분들도 있고. 코시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코끼리가 있었다. 국제 학술지에도 등장을 했다. 코끼리의 코는 하여튼 입술이었고 네. 말하는데도 쓰고 네. 반가우면 똥도 싸고 응가싼다. 다양한 방식으로 반가움을 표현할 수 있다. 이름을 외운다는 충격이네. 그렇죠. 이름을 구분해서 부른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그냥 넣긴 했지만 이미 말로 다 말씀을 드려서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눈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상대한테는 소리 신호를 더 많이 쓰고 눈에 보이는 상대한테는 이제 신체적인 신호를 더 많이 쓴다. 이제 의사소통을 분석한 결과고요. 아까 전에 그건 말씀 안 해주셨는데 진짜 등 돌아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그때는 이제 소리를 먼저 내서 돌아보게 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해서 이제 돌아보게 그래서 하고, 이름을 부른다. 네,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코로 아까 부비부비 하거나 몸으로 가서 이제 부비부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많은 방식을 이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성별의 차이가 있었는데 사람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성끼리 소통할 때에는 이제 서로 그냥 비슷하게 수컷이든 암컷이든 비슷한 정도의 신호들을 이용해서 소통하는 걸 발견했는데 동성끼리의 의사소통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죠? 서로 말을 안 해요? 동성끼리는 이제 수컷 코끼리들 같은 경우보다 암컷 코끼리들이 훨씬 더 서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역시, 그거는 진짜
만물 월드 공통이구나. 네, 반가움 소리도 내고 이어 네. 브리핑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암컷끼리 만났을 때는 암컷끼리는 그런데 반가워 어땠어 막 이런 대화를 사람으로 치면 이런 건데 수컷 코끼리와 수컷 코끼리가 만나면 대면 그게 좀 대면까지는 아니지만 그 신호가 암컷끼리만큼은 아니더라. 아까 만난 그 코끼리는 암컷이었나 봐요. 네, 암컷끼리 만난 겁니다. 네. 와, 암컷끼리 아까 영상이요? 아까 영상. 코끼리는 사실 아니면 수컷이거나 암컷 수컷이 만났을 수도 네, 있지. 암컷 서로 수컷이었던 것 사랑하는 사이. 암컷 수컷이 만났을 제 수도 기억으로 한 마리는 분명히 수컷이었어서 네, 암컷 한 것은 아까 전에 아니었습니다. 그똥 싸고 한 거는 수컷은 절대 안 됐다. 너무 과격한 반응이네. 그러네요. 네. 와. 어쨌든 네, 성별 분석도 재밌게 마지막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넣어봤고요. 야, 진짜 사람이랑 비슷하네, 코끼리는. 저기 게시판에 보니까 수컷의 만남이었다고 하네요. 수컷시킬 일리가 없던데. 왼쪽 코끼리는 확실히 수컷이었는데 오른쪽 코끼리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네, 뭐 반가움의 표현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연구는 그래서 코에 대체 어떤 근육들이 그렇게 많이 발달해 있길래 뭘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그 구조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코끼리의 그림이에요. 그림. 해부도를 그린 건데 근육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코끼리 코 근육. 네. 그래서 저게 다 근육으로 됐군요. 맞습니다. 완전 근육이지. 뼈 없이 다 근육만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입술은 있지만 윗입술은 없이 코랑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근데 이 연구의 연구자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근육이 이제 단순히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라 결이 있잖아요. 우리 예. 치킨 먹을 때도 나타나지만 그죠? 그 결을 한번 파악하고 싶었고요. 즉 어떤 방향으로 뻗은 근육들이 조합되어 있길래 코끼리 코는 그렇게 유연하면서도 강한 힘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지 게다가 정교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구멍은 있습니다. 있는 거죠? 숨 쉬는 구멍은 쭉 있는 거고. 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게 단면, 이제 네. 가로 단면의 사진인데 여기 이제 구멍은 있고요. 그렇죠? 구멍이 있네요. 네, 주변에 근육이 미세하게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를 이 그림에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는 이제 등 쪽, 그러니까 코를 이렇게 길게 놓고 본다면 윗면 등 쪽이 있을 거고 아래쪽 배면이 있겠죠. 네. 등 쪽에 보면은 이 수직으로 길게 뻗은 근육들이 발달해 있고 주로 표면에 그다음에 아래쪽 배면을 보면 이렇게 서로 마치 트위스트된 것처럼 방향이 꼬여 있는 네. 그 근육들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건 중간에 그냥 귀여워서 넣어봤는데 순서를 제가 잘못 넣었네요. 네. 귀엽죠? 네. 귀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테스트를 했냐면요. 저런 근육 구조를 가지고 힘을 이제 발휘를 해서 뭔가 물건을 짚거나 할 텐데 그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코끼리를 여기 두고 여기 이제 뭐 맛있는 걸 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코끼리에게 이거 먹어라라고 했을 때 신호를 줬을 때 코끼리가 코를 쭉 뻗어가지고 먹을 텐데 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늘어날 수 있는가. 네 확인을 해봐서 전체 한 15% 이상 늘어나는 것까지도 엄청 늘어나네요, 진짜 보니까. 확인을 했고 이게 왜 그게 가능한가를 구조적으로 봤더니 사실 이제 근육도 근육이지만 표면이 여기 이제 코 표면이거든요. 예. 표면에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름을 쫙 펴면 쫙 늘어났다가 세상에. 주름을 다시 수축시키면 다시 짧아질 수 있는 거죠. 저런 구조 덕분에 자유자재로 휘거나 구부릴 수도 있고 뻗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조정이 미세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엄청나네, 코가. 그렇죠. 그래서 이쪽 A에 있는 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천엽같이도 생겼고 아무튼 이것이 등쪽 주름이 쫙 펴지는. 네, 등쪽 피부고 이 B로 되어 있는 게 배 쪽 피부입니다. 배 쪽이고. 그러니까 등하고 배가 또 동일하지도 않고 예. 다르대요. 아까 근육도 달랐잖아요. 네. 주된 근육 방향도 달랐는데 피부 주름도 차이가 좀 있더라. 뭐가 더 잘 늘어나게 생겼나요? 보시기에 길이가 늘어나게. 위에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그쵸, 같은데. 그쵸. 맞습니다. A를 보면은 훨씬 더 쭉 늘어나기가 좋죠. 이제 네. B는 이제 사방으로 좀 펼쳐지기 좋은 구조고요. 저렇게 되면은 위에가 늘어나면 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쵸. 구부리기가 그러니까 좋은 위에는 거죠. 꼭 이렇게 접혀져 있고 밑에는 덜 접혀 있으니까 피면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뭐 사과 같은 걸 짚거나 주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구부러져서 물건을 짚는 영상들이 아마 많이 관찰이 되는 그래서 것 밑으로 같습니다. 주로 돼 있는. 네네. 물론 이제 반대쪽으로도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더 길고 유연하게 뻗는 거는 아래쪽 방향으로. 즉 아까 등 쪽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그럼 때문에. 밑에를 막 억지로 늘리는 거구나. 안 늘어나는데 막 억지로 늘려가지고 그래야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억지로 아우, 힘들게 왜 이렇게 멀리 둔 거야 하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위에서 위 아래 위에서 좌우 이렇게 다 퍼지면 다 퍼지면 좋은데 다 퍼지면 근데 뭐 물론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유연한 건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은 네. 방향을 내가 미세하게 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휘청휘청거리니까요. 너무 그러면 네.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게 편하거든요. 오히려 한쪽에서는 방향을 잡아주고 나머지 한쪽에선 그거를 보조해주는 역할로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뭔가를 타겟팅하기가 그러네. 좋죠. 아래쪽은 거들 뿐.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해서 잡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주르지. 네, 네. 아 밑에서 거꾸로는 잘 안 하겠구나. 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잡는 거죠. 사실 전체로. 꼬리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그냥 휘청휘청 그냥 이렇게 휘두르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움직이지 뭔가 꼬리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짚진 않잖아요. 그렇죠. 대충 그렇게 그냥 생각해 파리만 보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파리만 쫓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봐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구조가 다르고 근육 구조도 다르고 피부 구조도 달라서 이제 코끼리는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이제 코를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고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예. 이거는 뭐 좀 뭐 이렇게 보시기 평소에 어려운 사진일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는데 아기 코끼리가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이제 해부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래요. 예. 이제 이 코고요. 코의 단면입니다. 반으로 잘랐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으로 봤다 설명했던 위아래 근육의 구조가 다르다는 걸 이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본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세로로 잘라 봤을 때도 역시 위아래에 펴져 있는 근육의 결이 굉장히 다르고 달랐다. 그래서 위에는 주로 길게 늘어나는 용도의 근육들이 있다면 아래는 이제 그걸 받쳐주면서 양쪽으로 늘어나는 그런 힘을 받는 근육들이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합니다. 저것도 근육이니까 많이 움직이면 근육이 발달하고 그럴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물론 사람만큼 무거운 거 막 많이 들면 힘이 세지고 코가 근육이 생겨서 근데 그 단백질의 조성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사실 사람이 이제 많이 써서 근육이 또 이렇게 몸이 좋아지시고 하는 것들은 단백질 함량이 좀 높아서 그런 데가 보통 이제 보충해 가시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가 물론 근육도 있고 그런 건 맞는데 피부가 저렇게 많이 주름져 있는 거 보면 피부 두께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밑에 근육은 사실 양 자체는 얼마나 있는지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발달할 정도로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저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코로 감아가지고 수박 깨는 영상들을 봤는데 그런 걸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악력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람도 죽을 것 같은데 저기. 감으면 죽을 수 있죠. 열심히 근육을 이렇게 단련시키면 더 세질 것 같은데. 헤드락 걸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끼리끼리 싸울 때 코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맹수들 천적들도 성인 코끼리는 이상하네요. 어른 코끼리는 어른 코끼리한테 절대 덤비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기 코끼리나 좀 약해 보이는 코끼리를 주로 괴롭힌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를 대체 어디다 쓸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하긴 합니다. 코끼리 신기하긴 한데 코끼리 코 근육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근육 섬유를 하나하나 모델링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근육의 종류와 결, 방향을 다 분석을 했죠. 이걸 어디다 쓰냐면 로봇을 만드는 데 응용합니다. 네. 로봇이 생각하시는 떠올리시는 종류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소프트 로봇이라고 해서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뭐 미세하게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로봇들 종류에는 코끼리 코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해요.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잘 구부러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또 향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힘도 굉장히 다른 거 구조에 비해서 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즉 이 같은 굵기의 다른 재료에 비해서 아까 근육 결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길래 그렇게 강한 힘을 낼 수 있나 사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분석 포인트라고 합니다. 로봇 근데 연구에서 저거는
근육의 섬유질 같은 걸로 이렇게 미세한 근육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네요. 그쵸.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해주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 이런 농담입니다.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연구자 화이팅. 네. 이런 로봇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거의 마지막, 예. 오늘 준비한 마지막 연구인데요. 역시 코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 처음에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진짜 손일까? 그래서 코가 진짜 손이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코가 손이라는 걸 보여준다. 네. 이 친구들은 연구에 이제 참여한 코끼리들이고요. 나이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다음에 이제 야생에서 태어난 코끼리도 있고, 이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는 코끼리들도 무슨 있지만, 파크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네. 예. 크루거 국립공원. 네, 거의 그러니까 관리되고 있는 준 야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동물원 같은 건 아니니까 국립공원 이런 거. 뭘 했냐면 이 센서를 이용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핀치 센서라고 해서 요 가운데에, 그러니까 요 위 아래 코끼리가 코끝으로 요 두 개를 딱 잡으면 힘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악력이죠. 사람으로 치면 저거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저기에 가하는 힘이 측정이 되듯이 코끼리는 코끝이 두 갈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등 쪽에서 나온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아래쪽에서 나온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보통은 등 쪽이 더 길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런 모습으로. 네. 그럼 걔가 코로 요거를 이렇게 잡게 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보통 풀 뜯어 먹을 때 왜 위에서 이렇게 싸가지고 오잖아요. 감아오기도 하죠. 감아서 이렇게 해서 입에 넣지 않습니까? 보통은. 네, 네, 네. 근데 요걸 이렇게 잡기도 해요? 잡기도 한다고 합니다. 와. 아까 선인장 그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악력을 테스트했어요. 예. 거의 뭐 사람의 손가락 같은 느낌이죠. 어떤 장치를 이용했냐면 이런 장치를 이용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센서가 여기 있고요. 이 주황색. 예. 코끼리가 여기다 코를 딱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감지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힘 이상으로 코끼리가 이걸 잡으면 이게 열리면서 사과가 대구르르르 굴러 나옵니다. 아하. 그럼 코끼리는 옳다구나 하고 사과를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코끼리를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하고요. 뭐 너무 이제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끼리가 잘한 예와 잘못된 진짜 예인데 벙어리 장갑 한것 같아요. 귀엽죠. 벙어리 장갑 진짜 맞는 이게 위 코와 아래 코, 위 코, 아래 코, 코의 등면과 아랫면 끝부분입니다. 아니 저거 제 A만 보면 저 코끼리라고 안 해주면 진짜 좀 이상한 장갑을 낀 사람이네. 네, 아니면 이게 생각할 입 것 같죠. 같은데? 다른 생물에. 네. 그래서 여기를 위아래를 딱 잡아야지만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고 네. 이러면 이제 실험에 반영이 된 거고 비처럼 어설프게 잡거나 한쪽만 잡아버리면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실험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두 종류의 실험을 했는데요. 하나는 센서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놓고 위아래로 잡는 힘을 테스트했고요. 이렇게 위아래. 네. 예. 그 다음에 가로로 옆으로 돌린 이렇게. 다음에 아. 그렇죠. 옆으로 잡는 힘을 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본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시행을 했는데, 아이고,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위에가 이제 수직 센터, 수직 방향으로, 그쵸, 잡는 건데, 코끼리가 A처럼 잡기도 하고 B처럼 잡기도 했대요. 그래서 A처럼 잡는 거는 진짜 딱 정석대로 그 장갑 잡듯이 탁 잡는 거고, 직선으로 가서 그대로 잡은 맞습니다. 거고. 직선으로 가서 딱 잡는 쟤는 거. 옆으로 가서 이렇게 잡은 거고. 네. 그래서 B는 이제 구부린 거고, 마찬가지로 C랑 D도 얘네는 이제 센서를 옆으로 90도 회전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C는 쭉 뻗어서 잡은 거고, D는 비틀어서 잡은 거고. 야, 네. 다 가능하네요. 그쵸. 그럼 네 케이스 중에 가장 힘이 크게 작용하는, 코끼리가 가장 힘을 크게 쓴 것은 어떤 걸까요? ABCD 중에? 저는 B 같습니다.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간 거? 그쵸. 가장 힘이 세게 측정된 거? 세게. 네. D번인가? 모르겠네. 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수평 센서보다는 수직 센서에서 힘이 좀 강하게 작용한다는 걸 찾았대요. 위아래 근육만 쓰면 되니까 한 번 안 꼬아도 되니까 그런가 보다. 네.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가하는 힘보다는 이게 더 네, 강하게 네. 작용한다. 이런 걸 찾았고, 그 다음에 4개 중에서는 요거를 보여드리는 게 빠른 것 같습니다. 수직으로 더 강한 힘이 작용했고, 예. 수평으로는 작았고, 수직, 수평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4개 한 번에 보여준 건 이거는 이제 쭉 뻗은 거. 언벤트는 그냥 쭉 뻗은 거고, 벤트는 약 구부려서 잡은 걸 얘기를 하는데, 구부린 게 좀 힘이 약하네. 네, 구부린 게 상대적으로 근육이 제 힘을 온전히 다 내지 못 내는 것 같다. 하파를 한번 꼬았으니까.
근데 이거 왜 이런 것까지 왜 알아야 될까요? 이것도 로봇 연구입니다. 로봇을 우리가 코끼리 로봇을 만들 때 야, 요렇게 움직이면 안 돼. 요렇게 웬만하면 하도록 해야 돼. 맞습니다. 로봇은 제어를 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저 만약에 우리가 코를 모델링해서 모방해서 로봇을 만들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제어를 해야 원하는 효과를 더 잘 낼 수 있을까 이런 데 응용이 가능하겠죠. 진짜 다양한 실험을 하는구나. 네. 와. 이게 다 최근 연구들입니다. 이거요? 놀랍죠. 그래서 아마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로봇공학에서 아마 코끼리 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 들었습니다. 로봇 팔 연구를 할 게 아니라 로봇 코 연구를 해야 되네. 그렇지. 로봇 코. 코끼리 코. 코끼리 코. 코끼리 입술 로봇. 이게 입술에 집착한다. 그래서 제가 네. 뭐 이렇게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참고한 연구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네. 어떤 구부림 동작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즉 네. 이렇게 구부리느냐, 뭐 이렇게 구부리느냐, 뭐 이런 것도 코끼리 코의 조건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한번 이렇게 꽈을 때가 더 이렇게 힘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들어서 네. 근데 엄청 예민한 그런 거군요. 코끼리 코가 너무 쓰임새가 많군요. 코끼리 그쵸. 코는. 게다가 사실 또 뭐가 있냐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넣진 않았는데 코끼리 잘 보면 코에 털이 되게 많거든요. 네. 털도 있어요? 네, 코끼리 코에 털이 진짜 많아요. 털들이 막 네. 잔털도 있죠. 있지만 긴 털도 많은데 그 네. 털들도 다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위로 흘러가는 털이. 공기를 감지할 수도 있고 온도를 느낄 수도 더듬이 있고 역할도 하나 맞습니다. 그런 걸 다 아. 감지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뭔가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코끼리 코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진짜 손인지 뭔지 우리가 다양하게 연관을 지을 수 있겠다. 코끼리 코는 그러면 손의 역할도 하고 코의 역할도 하고 입술의 역할도 하고 그 다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쵸. 만능입니다. 만능이네. 힘도 세고. 힘도 게다가 세고. 힘도 세고. 우리가 코끼리는 그냥 코끼리 코가 코를 절반이네. 코끼리 코를 연구해야 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로봇 코끼리 코 로봇을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나 진짜 처음 알았어 코끼리 코. 그 특히 입술 얘기 그만해야 돼. 자꾸 거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금. 야, 저게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였어? 그래서 그게 제일 충격적이지. 네. 마무리로는 그냥 이 사진을 같이 보면 어떨까 하고 가져왔는데 네. 이거는 네. 와. 이 사진이 같이 실린 글과 연구를 보면 사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야생의 코끼리가 살진 않잖아요. 네. 네, 좀 그렇진 않긴 하지만 야생 코끼리가 사는 나라들 경우에 원래 코끼리가 숲에서도 살고 초원에서도 살긴 하지만 벌목이 횡행해서 숲이 자꾸 줄어드니까 코끼리가 삶의 터전을 잃고 점점 이제 멸종 위기에 더 위험에 놓여 있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최근 연구에서 벌목을 하더라도 잘 관리하면서 벌목을 하면 코끼리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자연이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을 개발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저 들었습니다. 사진은 보니까 코끼리가 아주 그림 같은 데서 살고 있네. 그쵸. 너무 평화로워 평화롭게. 보이는데. 세상에 코끼리 고기를 꼭 코끼리 고기까지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먹을 거 많은데. 그치? 그게요. 코끼리는 다 이름도 있고 영희 철수처럼 뭐 이름도 다 있고 하니까 좀 코끼리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더 해보면 아주 신기한 세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요즘 하여튼 제가 느끼는 바는 식물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보니까 식물들끼리도 호르몬을 내뿜는 걸로 얘를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옆에 애들한테도 공유한대. 그래서 야 모든 생물들은 다 뭔가 자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 집에 벌레가 잡아도 죽이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걔를 항상 창문 밖으로 이렇게 바퀴벌레를 죽이지 않고 웬만하면 옆집으로 보내고 그러세요? 바깥으로 방생하는. 교육에 효과가 있군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다음 달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다음 네. 달에 또 재미있는 연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